안녕하세요.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관절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아침 고농축 마늘즙을 한 컵씩 드셨습니다. 광고에서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니 믿고 꾸준히 드신 거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이렇게 고농축으로 매일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좋다고 해서 챙겼는데 오히려 해가 되다니 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어르신은 겨울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차는 따뜻해서 좋았지만 꿀을 듬뿍 넣어 마셨던 탓에 혈당이 오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강이 달지도 않은데 왜 혈당이 올랐을까 하셨지만 사실은 조리법과 양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처럼 마늘과 생강은 예로부터 약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졌지만 먹는 방법과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약을 챙겨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뭘 이렇게까지 음식으로 챙겨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지금부터 음식과 영양제의 차이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고 갈게요. 요즘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식 대신 영양제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음식과 영양제는 같지 않습니다. 음식에는 단일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서로 보완해 줍니다. 마늘 속 성분도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과 어울려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영양제는 이 복합적인 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또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율이 조절되지만 영양제는 고농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은 많이 먹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양이 제한되니 과잉 복용의 위험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을 통해 영양을 챙기면 식사 자체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지지만 영양제만 믿다 보면 밥은 대충 약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이고 기본은 음식에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와 흡수력을 고려할 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마늘과 생강의 성분과 특징, 그리고 질환별 맞춤 가이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마늘은 간에 좋은가 나쁜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간 환자에게 마늘 분말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간 지방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적정량의 마늘은 간대사를 돕고 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농축 마늘즙이나 보조제를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알리신이 간 효소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나 간 경변이 있는 환자는 이런 변화가 곧바로 간 손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건강한 사람은 적당히 먹으면 간에 이롭지만 간 질환이 있거나 고농축으로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 맞습니다. 마늘에 잘 맞는 분은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분, 잦은 감기, 감염에 취약한 분, 피로가 잘 쌓이고 활력이 부족한 분입니다. 마늘이 맞지 않는 분은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환자, 간염, 간경변, 간 수치가 자주 올라가는 환자, 항응고제 복용자, 설사나 복부팽만이 잦은 분입니다. 이제 생강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볼게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 통증이나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강이 잘 맞는 분은요,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찬 분, 관절염,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분, 소화가 약하고 더부룩함이 잦은 분, 멀미가 심한 분입니다. 생강이 맞지 않은 분은요, 당뇨 환자, 담낭결석, 담낭염 환자, 간 기능 이상 환자, 열성 체질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은 따뜻한 체질 개선 효과가 있지만 당 조절이 필요한 분과 담낭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궁합 음식도 살펴볼게요. 마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과 알리신이 결합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과도 잘 어울리는데 비린내를 없애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파, 양파 같은 알리움 계열 채소와 함께 드시면 항균 효과가 배가 되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생강은 대추, 계피와 함께 달여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닭고기, 생선과 잘 어울려 소화를 돕고 비린내를 잡아주며 쑥이나 차조기 같은 허브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꿀과 생강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은 오히려 해가 될까요? 마늘은 술과 함께 먹으면 위 점막 자극이 심해집니다. 고추, 겨자 같은 강한 향신료와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출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꿀과 함께 먹을 때 기관지에는 좋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열성 음식과 과하게 먹으면 두통이나 불면을 겪을 수 있고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은 복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강하지만 위에 부담을 줍니다. 속이 약한 분은 구워 드시거나 국찌개에 불 끄기 직전 넣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볶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강은 오래 끓이면 자극은 세지지만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위가 약한 분은 연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고 고기 요리에 넣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꿀에 절여 드실 때는 양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조리법을 알았다면 실제로 어떤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레시피와 섭취 권장량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시면 효과가 가장 강하지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워 먹거나 다른 음식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마늘 올리브 구이는 껍질째 통마늘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노릇하게 구워내는 방법입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럽고 달큰해져 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운 마늘은 한 번에 4-5쪽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늘 들깨 무침이 있습니다. 마늘종을 살짝 데친 뒤 들깨가루와 간장 양념에 묻혀내면 고소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좋은 반찬이 됩니다. 이때 다진 마늘은 아주 소량만 넣어 향을 살리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좀 더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면 흑마늘 닭죽을 추천드립니다. 닭을 푹 고아 만든 죽에 흑마늘을 2-3쪽 넣으면 소화는 편안하면서도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흑마늘은 발효 과정을 거쳐 자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은 일주일에 1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마늘의 경우는 하루에 1-2쪽 정도면 충분하고 구운 마늘은 하루 3-4쪽까지도 괜찮습니다. 생강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두부조림은 두부를 간장 양념에 조릴 때 생강 편이나 간 생강을 넣어 풍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항염 효과를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생강 단호박죽은 단호박을 푹 끓여 으깬 뒤 생강을 함께 넣어 만드는 죽으로 단호박의 달큰함과 생강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로 드시고 싶다면 생강 우엉차를 추천합니다. 얇게 썬 생강과 우엉을 함께 달여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은 꿀을 넣지 않고 은은한 향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은 하루 10에서 15g, 얇은 편으로 3, 4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로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마늘과 생강을 다양하게 활용해 드시면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상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대체 식재료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마늘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로는 양파, 대파, 부추, 겨자씨 등이 있습니다. 양파, 대파는 마늘과 같은 알리움 계열 식품이라 유사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부추 역시 혈액을 따뜻하게 하는 채소라 불릴 만큼 순환을 돕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겨자씨는 항균 작용과 소화 촉진 효과가 있어 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됩니다. 생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계피, 차조기, 강황입니다. 계피는 혈당 안정과 혈액순환 촉진에 탁월해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차조기는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기관지 건강이나 알레르기 완화에 좋습니다. 강황은 잘 알려진 커큐민 성분 덕분에 간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생강을 못 드시는 분들도 비슷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좋지만 위와 간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항염에 좋지만 당뇨나 담낭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궁합과 조리법,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건강한 식탁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